중국 배터리 산업의 장점은 없습니다. nothing입니다. 예, 빨리 파십시오. 3년에서 5년 사이에 삼성전자를 넘어갔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시가총액 1위가 될 텐데, 앞으로 이제 리튬 시장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리튬 수혜주 좀 알려주신다면. 포스코홀딩스가 제일 메인이고, 이제 에코프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이제 금양도 가능성이 있는,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폐배터리도 주목 끌고 있지 않습니까? 폐배터리 관련주는 어떤 게 있어요? 에코프로와 포스코홀딩스입니다. 그거는 이제 폐배터리는 기술적인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 수직 계열화를 통한 원가 경쟁력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수직 계열화를 통한 원가 경쟁력을 갖기에 가장 좋은 사업은 이제 그 양극재 사업이에요. 폐배터리를 통해서 이제 추출된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시 양극재가 되는 거니까, 양극재 회사가 이제 그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그 폐배터리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사업 구조가 제일 좋고요. 실제로 에코프로, 그다음에 포스코홀딩스가 그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사업의 규모가 현재로도 가장 큽니다. 최근에 이제 폐배터리 관련주 해갖고 드석드석 하는 거는 챗 GPT와 같은 일종의 테마에 불과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테마주니까 테마주에 맞춰갖고 이제 자신 있으신 분들이 단타에서 재미 보시는 거는 제가 하진 않겠는데, 이제 펀더멘탈 쪽으로 장기 투자하시는 입장에서 보면 에코프로나 포스코홀딩스를 폐배터리 주로 사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자꾸 폐배터리 테마를 만들고 하는 것도 제가 봐서는 여의도의 고질적인 병폐예요. 그럼 2차전지 종목이 사실 굉장히 많을 텐데, 이제 이사님 늘 말씀해 주신 8개, 8개 안에서 하면 많은 분들이 고민하면 좀 더 선택지가 줄어들 테니까, 그 8개가 뭐였을까요? 배터리 쪽에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SK 이노베이션이고요. 양극재 쪽에서 에코프로 BM, LG 화학, 포스코 케미칼, 그 다음에 그 탄소 나노 튜브 이제 하는 나노신소재, 그 다음에 이제 광물 쪽을 담당하고 있는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이렇게 될 쪽. 근데 대형주 중에서 그러면 삼성 SDI는 왜 빠진 건가요? 삼성 SDI는 그러니까 이제 그 수주 규모를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배터리 산업은 다 수주 베이스로 움직이는 거라 갖고 3년 뒤에 수주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주 규모로 보면 1등이 LG 엔솔, 2등이 SK온, 3등이 삼성 SDI예요. 근데 실제로 지금 시장에서 시가총액은 1등이 LG 엔솔, 2등이 삼성 SDI, 3등이 SK온인 형태니까 이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봐서 SK온이 이제 삼성 SDI보다 훨씬 더 저평가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자회사로 갖고 있는 SK 이노베이션을 말씀드리는 거고, 삼성 SDI는 이제 SK온이나 LG엔솔에 비해서는 투자 매력이 좀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8개 종목도 이사님 다 갖고 계신 건 아닐 것 같은데, 이 중에서 어떤 거 좀 더 주력적으로 가지고 계시고? 가장 주력으로 갖고 있는 거는 이제 에코프로하고 포스코홀딩스를 가장 주력으로 갖고 있고요. 그 두 개를 가장 주력으로 갖고 있는 거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그 순서가 그 배터리, 양극재, 광물이잖아요. 이게 아래쪽으로 갈수록 더 갑이에요. 광물이 가장 갑이고, 리튬이 없으면 양극재를 못 만들고, 양극재가 없으면 배터리를 못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게 가장 좋은 거고, 그래서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는 제가 많이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양극재 쪽에서 제가 에코프로 BM을 갖고 있고요. 나노신소재도 제가 갖고 있고, 그 다음에 SK 이노베이션을 갖고 있습니다. 배터리 쪽에서. SK 이노베이션을 갖고 있는 거는 사실은 SK 이노베이션을 제가 딱히 좋다고 하는 것보다 SK 이노베이션이 작년부터 되게 힘들었어요. 지금도 힘들고. 이제 첫 번째는 자금 조달이 잘 안 돼갖고 공장을 증설하는데 좀 이제 애로사항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헝가리 쪽에 이제 그 현지 공장을 지었는데 그게 수율이 안 잡혀갖고 그것도 지금 이제 많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고생하고 있으니까 좀 더 열심히 해서 이제 좀 잘해보라는 그런 격려 차원으로 제가 이제 좀 샀고요. 격려 차원으로 샀더만 그것만 지금 마이너스고요. 예. 근데 나머지 종목들이 사실 최근에 또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2차전지가. 지금은 좀 많이 올라와서 이사님 말씀하신 것들을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건지, 앞으로 더 오를 건지, 오른다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예. 기본 10배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 3, 4년 정도 무조건 갖고 가신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K배터리 레볼루션에도 이제 그런 내용 다 적어 놨고요. 25년 12월 31일까지 절대 단 한 주도 팔지 않겠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책을 통해서 맹세를 드렸으니까, 못 팝니다, 어차피. 예. 그럼 언제 팔아야 되나요? 25년, 20년 돼서 이제 그때 가서 좀 보고, 사항을. 그러니까 이제 지금 25년, 26년까지는 다 결정돼 있거든요. 근데 26년 이후에 또 상황이 변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변하는 상황 보고 그때 다시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25년에서 26년까지 결정되어 있다는 건 수주가 결정되어 수주가 다 결정되어 있습니다. 예. 네. 예. 수주는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주 기준으로 보면은 중국 애들은 중국 안에서만 배터리 만들다 망할 예정이고요. 이제 유럽이나 미국은 한국 배터리 회사들이 꽉 잡고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양극재는 누구 거 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리튬이나 이런 이제 뭐 전구체나 이런 거는 누가 될 것까지가 다 결정이 돼 있거든요. 근데 누군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수주가 결정된 건 되게 좋은 거지만, 예. 돈을 벌었다고 해서 그 회사가 진짜 돈이 남는 건 아닐 수도 있고, 경쟁이 더 치열해지면 그 이익이 줄어들 수 있는 것도 우리 조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을 하시는 분이 2차 전지를 안 갖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빨리 마음을 바꾸고 2차 전지를 빨리 안 사시면, 그런 소리 계속 하고 있으면 당신 그 얘기 하신 분들은 곧 망하고 말 거라고 제가 충고드리겠습니다. 그분이 무슨 주식을 투자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갖고 그런 분들이 꼭 보면 삼성전자 반도체 같은 거 사거든요. 반도체는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지만 그거를 누가 확정적으로 사간다는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그 가격이 계속해서 지금 현재 가격이 유지된다는 보장도 없고, 당연히 거기서 마진이 얼마가 발생한다는 보장도 없는데 그걸 지금 투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2차 전지는 누가 얼마만큼 사갈지도 다 결정돼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가격은 어떤 형태로 이제 지불이 될 거, 그 가격 결정 구조까지 다 나와 있고, 다만 마진 문제인데, 마진이라는 거는 결국은 협상에서 결정돼요. 값이 부르면 그게 마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 값이냐는 걸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광물을 만드는 애들이 제일 값이에요. 리튬은 부르는 대로 다 줘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양극재가 또 값이에요. 양극재 회사들이 부르는 대로 배터리 회사가 줘야 돼요. 그 다음에 배터리가 전기차에 비해서 값이에요. 배터리를 만들어서 전기차 애들한테 달라는 대로 전기차 회사는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진 확보되는 거예요. 그 권력 관계에서 확보되는 게 마진이지, 그건 뭐 마진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닙니다. 이사님이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걸 많은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근데 그만큼 세상에 100%라는 건 절대는 없잖아요. 이사님이 이 전망이나 이런 것들이 언젠가는 틀릴 수도 있단 말이죠. 그거는. 예. 만약에 틀린다면, 예. 어떤 것들로 인해서 좀 틀릴 수 있을까요? 그거는 좀 시청자분들 같이 알고 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요. 틀릴 가능성이 없습니다. 예. 그 왜 그러냐면, 말씀드렸듯이 다 확정돼 있어요. 다 끝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제 권영수 부회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은, 2차 전지 산업만큼 투자하기에 용이한 그 업종이 없다. 왜냐하면 3년치 수주가 이미 다 나와 있으니까. 그 나와 있는 거를 나와 있는 그대로 보고 그에 맞춰서 밸류에이션해서 투자를 하면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뭔가 안 될 만한 이유들을 자꾸 찾아낸다고요. 그 안 될 만한 이유를 찾아내는 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래서 지금 투자를 계속 못하고, 그러면서 쓸데없이 삼성전자 사고 물리고, 네이버 카카오나 사서 물리고, 지금 테슬라, 엔비디아나 사서 물리고 그런 거 아닙니까? 모든 투자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리스크를 테이킹을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이익이 생기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리스크하고 리워드에 이제 이 항상 트레이드 오프를 보고 이제 판단해야 되는데, 2차 전지만큼 그런 리스크가 없으면서도 리워드가 확실한 그런 업종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30년 동안 각종 업종들을 다 분석을 했거든요. 그 분석한 결과 이것만큼 확실하게 돈 벌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책에 자신있게 8종목을 딱 선정을 해서 썼고, 거기다가 25년 12월 31일까지 절대 안 팔겠다라고 다 쓴 게 다 그런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8개 종목을 좀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는 ETF를 사지 말라는 뜻인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ETF는 좀 좋은 투자 방법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저는 반대로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이사님께서는 스탠스 자체가 굉장히 좀 강하게 저는 좀 사실 들리는데, 예. 근데 반대로 그러니까 뭐 여의도에 대한 이런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중국에 대한 의견이 이렇게 있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반대로, 그러니까 이제 중국과 관련돼서 사실 단점이 좀 부각이 되는 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중국 배터리 산업의 장점은 없습니다. nothing입니다. 예, 빨리 파십시오. 제가 사실 그 얘기도 이제 그때 LG엔솔 그때 제가 이제 IR팀 가서 그 고위 간부님한테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은 중국 전기차도 원래는 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를 썼었어요. 저 회장님도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회장님이 중국에 이제 열심히 출장 다닐 때 가다 보니까 옆에 이제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같이 타고 가더라 해서 봤는데, 그분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권영수 부회장님이었다는 거고요. 2014년 이 무렵에 그때 LG 화학에 이제 그 전지 사업 부문장 하셨었거든요. 그때 이제 권영수 부회장님이. 그러면서 하셨던 일이 뭐냐면은 중국을 이제 엄청나게 많이 다니면서
중국 전기차 회사들을 다 자기네 고객으로 만들어갖고 2014년 무렵에는 중국 전기차 회사들 10개 중에서 9개가 LG 에너지 솔루션의 사실 고객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은 중국 전기차 회사들 LG 엔솔 안 쓰잖아요. 왜 안 쓰냐 하면은 그 이후에 사드 사태가 있었고 중국 정부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쓰는 애들 다 못 쓰게 해갖고 그러면서 큰 회사가 CATL이에요. CATL이 실력이 좋아서 큰 게 아니에요. 중국 공산당이 그런 형태로 이제 부도덕하게 밀어줘가지고 지금 이만큼 커 있는 거거든요. 지금 한국의 언론이든 여의도든 이런 데서 왜 그런 거를 한 번도 얘기를 안 하고 지금 그 하는 얘기가 마치 CATL이 LG엔솔하고 정직한 경쟁을 통해 가지고 마치 이긴 것처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지 진짜 저는 화학인의 입장으로서 정말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막 있어갖고 2016년, 17년, 18년 이 무렵에 우리 그런 이제 배터리 회사 이런 쪽에서 배터리 업계에서 이제 한국 정부에 대해서 사실 얘기도 많이 했었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해갖고 부당하게 중국의 CATL을 중국 정부가 밀어주고 있다. 뭐 어떻게 좀 대책을 마련해 달라 하고 하니까 그때 한국 정부가 한 역할이 뭐냐면은 중국 그 외교부 찾아가갖고 항의를 했다는 거거든요. 항의를 했는데 중국 정부에서 꿈쩍을 안 하니까 그 항의만 하고 말았다는 거 아닙니까? 중국 정부가 그런 형태로 해서 부당하게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중국 배터리를 키워올 동안에 한국 정부는 사실 아무 역할도 안 하고 팔짱 끼고 중국 배터리 애들 한국 막 넘어와가지고 우리 피 같은 혈세로 보조금 축축 받아가면서 한국에서 사업 잘 하게 판을 깔아주고 한국 배터리 업계들이 중국에서 그 고전하고 있을 때 한국 정부는 도와준 거 하나도 없었다고요. 지금 여의도가 그 과거에 한국 정부에서 했던 그런 역할하고 똑같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래 갖고 되겠냐고요. 그러면 이제 이사님께서는 제2의 삼성전자가 탄생할 수 있는 기업 섹터로 이제 아마 2차전지 보실 텐데, 그러면 나중에 언젠가 삼성전자제치 시가총액 1위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될 수도 있다. 예. 요번에 사갖고 일단은 이제 CATL 넘는 거를 올해 안에 꼭 보고 싶고요. 아마 3년에서 5년 사이에 삼성전자를 넘어갔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시가총액 1위가 될 텐데, 그때까지는 제가 한번 쭉 갖고 가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물가가 생각보다 좀 안 낮춰지면서 또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이제 패드의 그런 공포감도 좀 약간 올라왔는데, 그리고 하반기에 뭐 경기 침체, 경제 위기가 올 수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는 실적이 괜찮으니까 괜찮을까요? 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큰 흐름을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장을 못 보는 건 아니에요. 경제 지표나 이런 것도 제가 잘 봅니다. 그 보는 역할을 제가 이제 그 대한투자신탁 고유재산 운용했을 때 그 역할을 사실 제가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어느 정도 보는데, 지금 증권 프로 이런 데 나와서 전문가라고 하면서 이제 경기나 금리나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들보다 제가 더 잘 볼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 보면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인플레이션 문제가 지금 해결될 기미가 별로 없고요. 그 얘기는 즉슨 금리는 계속해서 인상이 불가피한 거고, 그 얘기는 지금 뭐 노랜딩이니 소프트 랜딩 얘기 나오는데 그거는 택도 안 되는 얘기고 하드 랜딩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경기가 되게 불황이 오고 경제가 나빠지는 와중에 그 와중에도 사업이 잘 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 사업이 바로 2차전지 사업이고, 그러면은 그 사업만 독야청청하기 때문에 그 주식을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 갖고 뭐 포트폴리오나 펀드의 수익률이 어마어마한 격차를 벌리게 됩니다. 희소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돈이 더 몰릴 거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이제 이 격차가 진짜 보통 분들이 생각하시는 이상으로 이게 격차가 벌어질 수 있거든요. 아까 제가 여의도에서 경고드렸던 빨리 개심하고 2차전지 안 사면 당신들 진짜 망할 거라고 얘기한 게 그냥 한 얘기가 아니에요. 저희 30년 동안의 경험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최근에 아마 이사님 말씀 듣고 2차전지 사신 분들은 수익이 좀 좋으셨던 것 같아서 댓글도 좋은 것 같은데, 그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투자 조언 한마디만 주신다면? 3, 4년은 무조건 갖고 가십시오. 앙드레 코스툴라니 얘기가 어떤 얘기가 있냐면, 그분 얘기가 이제 좋은 주식을 사갖고 수면제를 먹고 10년을 자고 깨어나면 당신은 부자가 되어 있을 거라는 거거든요. 좋은 주식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 소개를 했습니다. 지금 사셨고 남은 거는 수면제를 먹고 10년을 자시는 것만 남은 거예요. 저희 리치 채널 시청자 여러분 마지막 인사만 부탁드립니다. 많은 시간 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제 저희 배터리 아저씨와 함께 대한민국 2차전지 산업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에 이제 동참하실 수 있게끔 많이 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